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랍 6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는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10개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겠고요. 근데 이 관전 포인트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되면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요게 조금 요즘에 많이 뉴스에 오르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선의 신청 시기에 대한 것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초록색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주요 지수들입니다. 다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름값, 가스 프라이스인데요. 좀 많이 좀 떨어진 느낌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크립토, 암호화폐입니다. 다 초록색으로 조금 상승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국지적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낙관론의 힘을 입고 있는데요. 분쟁 고조로 급등했던 유가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 현황을 보면은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507포인트, 1.2% 상승했고요. S&P 500도 1.2%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1.6% 급등했습니다. 자, 한편 WTI 이거는 West Texas Intermediate U, 서부 텍사스 중진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72.2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77달러 이상 거래된 뒤에 하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동 긴장 속에 확산 억제 가능성이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에 이란이 미사일로 보복하면서 긴장이 고조됐고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협상 재개에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중재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란은 이스라엘도 공격을 확산시키지 말자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로이터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휴전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핵 협상 재개 의향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예상합니다. 확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분쟁이 제한적 전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안도를 하고 있다면서 기본 시나리오로는 수주간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며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할 확전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4일째 공격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을 표적으로 한 공격,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공격입니다. 전 세계 경제와 시장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고려 중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공중 우세를 달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기술주가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표는 좀 부진한데요. 유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선호 모드로 돌아서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1% 이상 상승했고 메타가 3% 상승, 팔란티어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혜주로 간주되어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설문조사 결과는 그러나 기대 이하였고요. 투자자들은 수요일에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은 뭐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100%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완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볼 주식시장 10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주식 선물이 상승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10년물 미 채권 수익률이 약 4.41에서 4.45%로 상승하면서 금리 전망 신중 속에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주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지정학 갈등 최신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 후 추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은 미사일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검토를 병행 중입니다. 양측은 제한된 충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곱 번째, G7 정상회담.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중동 정세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입니다. 여덟 번째, 연준의 FOMC 회의가 임박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소비자 소매업 지표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 예정인 5월 미 소매 판매 지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달러, 금 등 안전 자산의 흐름입니다. 금 가격은 조기 급등 이후 다소 하락하며 압력을 받는 중이고 달러 인덱스는 조정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선호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대 관전 포인트를 요약해 보면 안정적인 상승과 유가와 채권 금리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요. 정치와 경제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으며 알파벳 포함 빅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요. 간단하게 그냥 평범한 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 모기지나 자동차, 크레딧 이런 대출 금리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 채권 수요는 꾸준하지만 장기 채권 선호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금융 상품, 예금이나 CD 등은 금리가 당분간 고정되므로 수익률 안정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식과 위험자산은 무역 정책의 향방과 인플레이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요. 이번 주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 안정 등 이 동결 배경이 그렇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가 있습니다. 9월 이후 유력하고요. 소비자에게는 대출 금리가 안정되고 장기 채권 금리가 불확실하며 무역 변수는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계속 나온 뉴스인데 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좀 봤는데요.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최근 정부 지출 삭감, 행정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의 요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신규 조기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월 100만 건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기 신청에 따른 차이를 잠깐만 살펴드릴게요. 조기 신청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드리냐면 62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62세에 신청하는 것이 70세에 신청하는 거랑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62세 신청은 평생 수령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한 67세 또는 70세까지 늦추는 게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셜 시큐리티가 안전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033년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79% 수준에서 지급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조기 청구는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조언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기다려라라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다만 건강, 긴급 자금 필요, 배우자 수급 상황 등이 우려된다면 예외적으로 조기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보장연금 조기 청구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단기 전략일 수 있으나 장기 수령의 감소를 피하려면 67에서 70세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하고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재정 상황,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